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화수목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지는 장예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 보수 진영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한창 치열해지고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의힘 조기 대선 분위기 향방을 짚어보고요. 윤 어게인을 우리가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고견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TV요. 네. 날로 발전해가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시 50만을 넘어서 51만까지 달려서 이제 100만을 향해 대단하세요. 가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TV 보시는 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자후가 80분간 울려 퍼졌잖아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여전히 내가 건재하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재명을 상대하고 조기 대선에서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데 분명한 한 축이 되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봐야겠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 지난 넉 달간의 그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게, 종북 주사파들이 반 윤석열 전선을 구축하고 싸웠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이제 그 전선은 없어지고, 이제 대선이 열렸으니까 대선 전선이 구축돼야 되는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지지율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대선에서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죽이기 전선을 구축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그래요. 네. 전 그게 아주 결정적인 그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국민 여론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도 저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짬짬이하고 짜고 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네. 재판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 당한 상태에서도 지지율이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최초 40%를 기록한 이후에 네. 45에서 52까지 한 번도 이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40도 안 되잖아요. 네. 35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저것들이 정말 나름 머리가 좀 있다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우고 선거를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해야 이길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네. 근데 저것들이 여전히 윤석열 죽이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을 빨리 구속시키라고 지금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윤석열 대통령도 저 종북주사파와 계속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장면이 어제 재판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이런 움직임을 더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도 윤석열 대 반윤석열 이렇게 그 구도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세력이 무조건 이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프레임을 주도하고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중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네. 이게 더 중요한 변수 같아서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나 네. 일부 정치권의 평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형사재판이나 이런 메시지로 계속 드러나고 소위 말하는 사저 정치.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사저에 가서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줄을 서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대선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뭐 중도층 확장하는데 장애가 된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존재감 안 드러내고 가만히 빠져주는 게 낫다라고 네. 그런 칼럼과 기사들을 쓰고 있잖아요. 네. TV 나와서도 그렇게 말하는 평론가들이 있고 네. 이 사람들의 이런 발언들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또 그 속내가 무엇인지 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겁이 나니까 그러는 거고요. 근데 싸움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반대로만 하면 이긴다. 네. 그러니까 저 정부 주사 저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겁이 나니까 뭐 사저 정치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윤석열입니다. 네. 시민 장해찬, 시민 고성국과 같은 시민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 장해찬의 정책 발언을 누가 어떤 권리로 못하게 합니까?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권리죠. 아니 네. 시민 윤석열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누가 어떤 권리로 감히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감옥에 갇혔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한테 덮어씌워진 내란 이제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민 윤석열의 기본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들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건드리면 커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때릴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때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을도 아주 초라한 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뚫겨 패면 그러면 이런저런 정치적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동정표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동정표가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대통령이 뭐 되나? 그렇게 잘못한 네. 게 있다고 맞아요. 대통령에서 물러났는데 그리고 형사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까지 뭐라고 그러냐 그럼 재판 나가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저 종북주사파들이 정말 결정적인 패착을 지금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와 친중 좌파들, 개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 자유파의 헤게모니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훈수 두듯이 네. 좀 빠져라, 말하지 마라, 그냥 뭐 저 말도 안 되는 사법부가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다 당해라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되고 존재감 커지는 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오히려 승리에 도움이 되지. 그렇습니다. 그게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당연하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 조정동하고 한동훈 똘마니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안 죽고 그냥 건재하니까 네. 쫄아서 겁이 나서 지금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러면 이럴수록 이재명 개딸들이 그렇듯이 조정동이나 한동훈이가 계속 대통령을 매도하고 괴롭히고 하면 할수록 대통령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인,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의 힘, 정치인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지지자들에게서 국민의 나오는 지지 거고요. 아닙니까? 네. 이러면 이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는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질 거예요. 당장 소초동 집회 가보십시오. 윤어겐 오늘도 당장 저녁에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 맞아요. 자유대학이 합정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행진하는데요. 이 행진할 때 보면 제가 여러 번 취재 나가봐서 아는데요. 다른 구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윤어겐이야. 그거 딱 하나죠. 예,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로 2시간, 3시간 동안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소리치고 행진하거든요. 이런 힘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이 이런 힘, 이런 지지세를 만들어냈습니까? 이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지금 더 그렇습니다. 뜨거워졌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윤 어게인의 힘으로 자유파가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어떤 부족한 분석을 하나만 덧붙이면 이게 이재명이냐 아니냐 싸움으로 가면 무조건 이재명이 이겨요.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죠. 친박이냐 비박이냐 싸움으로 가면 한판이 또 이 당내에서든 헤게모니 전체 전국 싸움에서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괜히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저서가 있잖아요. 예. 이재명이냐 아니냐 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이재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부각되고 윤어게인으로 뭉치고 네. 윤석열 정신을 이어받느냐 아니면 마느냐 이렇게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네. 이런 싸움으로 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지. 훨씬 높아지죠. 지금 반 이재명 전선 반명연대 말은 좋고 다 동의는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이재명한테 나라를 넘기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슈의 주도권이 이재명이 되어버리면 네. 정말 어이없게 이재명이 나라를 거저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 확실하게 국민들 사이에 각인되어 있는 유일한 정치적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저 에너지, 네. 저 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려서 조기 대선에 쓸 수 있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행진이 네. 다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진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 네. 저 나이 때는요 돈 주면서 뭐 하나 그래도 안 하는 아니, 나이들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듣는 나이죠. 네. 공부하라 그러면 오히려 딴짓하는 나이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청년 학생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저렇게 만들었던 정치인은 지금껏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역대 대통령들 정치인들 중에 가장 대중적인 그 세가 많았던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저렇게 열정적이고 열광적으로 청년 학생들이 지지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점에서 이번 윤 어게인의 그 사회적 현상, 정치적 현상 이거는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그 흥미있는 연구 소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열망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하고 이 열망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절체절명 백척간두의 승부에서 이재명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존재감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어주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렇습니다. 점을 다시 한번 고성국 박사님과 짚어봤습니다. 이 좌파들이 얼마나 지금 발작을 하냐면요. 네. 대통령님 관저에서 나오시는 날 젊은 대학생들 포옹해주고 그 앞에 앉아있던 걸 뭔가 자꾸 헐뜯고 망치려고 이걸 뭐 누가 했다 뭐 사전에 짰다 어쩐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 의전과 경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절차가 있었던 걸 가지고 저걸 자꾸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막 기사를 내더라고요. 예. 그만큼 저런 장면이 이 개딸들에게 친중 좌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근데 우리 네. 자유파 청년들, 대학생들은 참, 순수하고, 네. 또, 순진해요. 저기서 막 오열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네. 저게 만약에 좌파들이었다면, 당연히 동원했을 건데, 개딸들이 동원했을 텐데, 절대 동원했다는 얘기 안 하고 티 안 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자유대학 청년 학생들은, 질문을 하니까, 아니, 뭐, 경호처에서 뭐, 누가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신분증 갖고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좌파들이. 뭐 동원이다, 동원했다 뭐 이러는데 조작이다 하는데, 아니, 네.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근접해서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분증 확인하고 이 신변 안전을 위해서 줘야 합니다. 그럼요. 네. 그게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면 수만 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경호 수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신분증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 교활한 좌파들 같았으면 시침 뚝 땄겠지만 우리 자유우파 청년들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있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동원이니 뭐니 저것들이 맨날 동원하니까 여기도 동원하는 줄 알지. 그래서 이 정말 좌파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조중동과 보수 일각에서도 두려워하는 젊은 층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윤어게인의 뜨거운 열기, 저 외침과 화이팅과 또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가짜로 저 20대 대학생들한테 시키겠어요. 네. 보니까 또 자유대학의 우리 박준영 부대표 같은 경우는 네. 연대 학생이던데 연설에 다니는 학생이 뭐가 아쉬워서 가짜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 진심 어린 에너지들이 이번 조기 대선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변수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 박사님과 나눠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잠깐 옮겨가면 좀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가 불안하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로 한동훈이가 반사 이익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 반대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표가 김문수 나경원으로 갈라지고 중간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지금 약간 스멀스멀 조금 또 기세를 올리고 있다. 네. 이 꼴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냐라고 분통 터트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문수가 중요하고 나경원이 중요하고 뭐 홍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은 네. 좀 어떻게 이 국민의힘의 경선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예, 우선 그 후보도 예, 같은 후보가 아니에요. 네. 전국 선거를 치러본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 조직도 남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전국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시도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다 자기 조직이 그래도 5명이든 10명이든 남아 있습니다. 있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전국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이에요. 맞아요. 당 대표 선거도 치러봤고 그것도 전국 선거거든요. 대통령 후보도 경선도 선거했잖아요. 치러도 했고 경선도 후보도 돼봤고. 네. 그러니까 조직은 홍준표가 제일 강합니다. 아마 전국 시군 단위로 전부 홍준표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 출정식에 현역 의원이 무려 17명이나 네.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한동훈이도 직전에 당 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전국 선거 했죠. 전국 선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한동훈이가 공천 줘서 자격도 없는 것들이 배치되고 있는 게 뭐 10여 명 된다 그러는 거 네. 아닙니까? 꽤 되죠. 네. 거기에다가 한동훈이 이게 다른 거 못해도 원외당협위원장, 조직책 이런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바꿔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서 누가 자기한테 공천 줬다, 누가 자기한테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줬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함부로 그 배신하기 어려운 그렇죠. 인연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준표와 한동훈이는 그런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직접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후보하고는 경쟁력에서 출발해서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 점에서는 김문수도 이런 전국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선거 현장에 나오신 지는 시간이 좀 됐죠. 그렇죠? 예. 공백이 있었고. 네. 2012년에 전국 선거 한 번 치러본 적이 있어요. 대선 경선. 예, 네. 박근혜 후보와 당시에 대선 후보로 경선 뛰었어요. 그랬죠. 네. 그거 빼놓고는 한 번도 없거든요.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 네. 그다음에 나경원은 원내대표는 한 번 했는데 원내대표는 전국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나경원은 전국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전당대회는 예전에 한번 또 네. 하고 이번에도 한동훈과 맞붙었지만 네. 어쨌든 그때는 새가 좀 밀렸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출발점에서는 홍준표와 한동훈이가 기본은 갖고 시작했다. 이렇게 훨씬 보고. 유리하게 출발했다. 예. 네. 그런데 처음에 출발은 둘이가 유리하게 했지만 막상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가 그동안 1등을 쭉 했잖아요. 치고 나갔었죠. 네. 이건 뭐냐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김문수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어쨌든 나경원이 지금 4위 정도는 하는 걸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출발이 좋아요. 네. 그럼 그것도 나경원이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헌재 앞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과 함께 투쟁했기 때문에 네. 이 지지세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면 이 조직의 홍준표, 조직의 한동훈보다는 자유파의 지지를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많은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나경원과 김문수가 결국은 1, 2위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나경원과 김문수와 나경원이 1등 하는 게 무지중다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혼자서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이 국민의힘 바깥에 훨씬 더 넓고 뜨거운 자유파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국민의힘의 경선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혹시 전화 받으면 응답하는 거 말고는. 그렇죠?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든 대선으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네. 연결시키려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게 김문수가 됐든 나경원이가 됐든 되면 이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는 순간 당권에 앞서잖아요. 네. 당권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거든요.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 후보가 나 단일화 할래 그러면은 단일화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당이 아무리 당론으로 정해도 후보가 나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홍준표나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단일화는 아예 말도 못 꺼낸다고 봅니다. 예, 그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나경원이나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이 두 사람은 미제명을 꼽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 세력과 단일화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도 추가될 수도 있는 당연하죠. 거고, 뭐 황교안 전 대표도 있고, 예, 그렇죠. 여러 후보들이 있다는데 네. 다시 한번 국민적 관심을 몰기 위한 빅텐트, 네. 정치권에서 빅텐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거를 칠 수 있는 후보가 박사님 보시기에는 김문수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다. 이 두 사람만이 음. 상대가 누구든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 빅텐트 치고 내 기득권 내려놓고 단일화 하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런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국민의힘의 후보로 뽑는 것이 자유파 전체가 단일 대우를 갖춰서 자유파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예요. 네, 두 번째 단추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은 당장 한미 외교 통상 문제가 너무나 중차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경선에서 왔다 갔다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탈당하거나 또는 이 권한대행 그만두고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출마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황교안은 기왕에 이미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자유통일당도 후보를 내라. 우리공화당도 후보를 내라. 이게 다 광화문에서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자기 역량에 맞게 후보를 내고 그게 4명이건 5명이건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마지막 원샷 경선을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경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작부터 결과가 정해진 민주당 이재명 추대 경선과 대비돼서 네. 국민의힘은 경선도 박진감이 넘치고 예. 막바지까지 한 번 더 국민과 언론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네. 빅 이벤트가 생기면서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만큼 아주 효과적인 선거 운동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본선과 동떨어진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이게 후보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게 선거 운동인 것 같지만 네. 그거가 아니에요. 이 국민들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국민들 귀에 솔깃한 무슨 저 선심성 공약이나 맨날 떠들고 다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네. 근데 이쪽을 보니까 자유파는 뭐 국민의힘도 누가 될지 모르는 치열한 경선이고 그다음에 막상 뽑아놨는데 이 후보가 기득권 다 버리고 뭐 황교안과 한덕수와 뭐 다 한 판 더 붙자. 그럼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른다. 네. 이런 드라마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미를 느끼고 흥분하고 열광하게 되면 그 관심을 갖는 그것이 마침내 결정된 후보한테 투표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컨벤션 이펙트, 전당대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극대화될 수 있다. 우리 자유파만이. 저쪽은 이미 다 식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시작도 하기 전에 식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이 2단계 단일화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뽑은 1단계 단일화에서 자유파 전체와 함께하는 2단계 단일화를 통해서 다단계 로켓 발사하듯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면서 대선일로 골인하면 저는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까다로운 질문 하나만 드리고 그러세요. 싶으면 현재 이제 여론조사 구도나 언론의 분석으로 보면 4강을 김홍, 나한으로 전망하는 언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그리고 한동훈. 정말 싫지만 한동훈이 네. 고정 팬덤이 어쨌든 있긴 있으니까 네. 4명 중에 꼴등으로라도 들어놓는다. 음.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아까 홍준표 시장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예를 들면 전통 지지층의 표가 그리고 좀 제대로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분들의 표가 훨씬 더 많더라도 네. 김홍, 나한테 갈라지고 네. 한동훈 혼자 이 탄핵 찬성하는 이상한 사람들 표를 모으면 네. 어부질이 어져서 1등, 예. 2등 결선 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거 4명 만들 때까지야 우리가 김문수도 지지하고 나경원도 지지하고 막 해도 되는데
4명이 올라가 버리면 그 중에 한 명을 그때는 결정을 내려서 확실하게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 1등 할 수 있도록 네. 애초에 과반으로 커트가 되도록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느냐? 지금 바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좀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그 경선 룰을 보면 네, 4명으로 일단 컷오프 압축을 하잖아요. 네, 네. 이 4명이 며칠 동안 이제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4명을 2명으로 줄입니다. 네. 그런데 이때 2명으로 줄일 때 4명 중에 누군가가 50% 이상 나오면 안 하죠. 그러면 2명으로 줄이는 절차 없이 바로 후보 확정이에요. 예. 자, 이게 언제 때 이런 일이 있었냐면 김기현이 대표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나갔던 전당대회 때, 네, 기억납니다.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때도 김기현이 3%에서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막 혼전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김기현이 과반을 못 얻으면 결선 투표로 간다. 그랬죠. 결선 투표로 가면 오히려 반 김기현 표가 연합을 해서 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되자 김기현 쪽에서 막 사력을 걸고 이 과반으로 1차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과반이 나왔어요. 53%로 그때. 예.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을 상정하고 그 4명이 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4명 중에 확실하게 자유우파 전체 단일화를 결단을 내릴 사람은 김문수와 나경원 2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사람이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건 아니면 콘클라베 방식으로 어디 물실에 가둬놓고 만장일치 할 때까지 결론 나올 때까지 합의를 가둬놓든지 내든. 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으로 표를 모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둘 중에 한 사람, 그게 김문수든 나경원이든 그 사람이 50% 이상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1차에서 끝내버려야죠. 1차에서 끝내는 게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시간을 며칠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외부와의 어떤 자유우파 전체 그렇죠. 빅텐트 단위가 그래야 할 수 자유우파 있다. 전체와 네.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과반으로 압도적으로 끝나버리면 당내에 이런저런 소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네. 이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한 방에 정리가 되죠, 사실은. 과반 후보가 나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러겠어요. 네.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후보의 권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죠. 4명일 때 과반을 해버리면 예. 그 힘이 되게 단단해지는 그러면 거죠. 이 과반 후보를 김문수가 하든 나경원이 하든 이 권위를 가지고 나 자유우파 전체와 단일을 하겠다. 어떤 누구도 반대 못합니다. 이렇게 가야 자유우파 전체가 함께하는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4명을 보고 그중에 김문수와 나경원이 꼈다. 그러면 나경원과 김문수를 우리 자유우파 원탁회의 같은 데서라도 불러서 뭐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요즘 다 유튜브 시대니까 우리 아토TV나 또는 그 주요 유튜브들이 공동으로 지상파 종편은 그런 거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으로 유튜브 토론회를 해서 2사람만 불러서 치열하게 토론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자, 둘 중에 누구냐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고 자유우파 지도자들이 보니까 나경원이다 보니까 김경수다 그리고 선언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두 후보 중에 지목된 후보 쪽으로 모든 표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치의식이 높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말 복잡한 경선이지만 일단 4명을 만들고 그 4명이 정해지면 누군가 하나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게 누구다라고 단언하진 않겠지만 네. 그런 매의 눈으로 이 4명이 압축되는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그리고 윤 어게인의 뜨거운 열망이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또 하나의 비장의 열쇠, 키가 될 것이다. 네. 네. 그 댓글 나오는데요. 김경수가 아니라 김문수입니다. 잘못 네. 살짝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주목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김문수나 나경원만큼이나 훌륭한 다른 후보도 있습니다. 뭐 이철우 후보도 있고 네, 그렇죠. 뭐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1등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2사람이니까 그렇죠. 김문수와 나경원 2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2사람 다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햄버거도 같이 먹고 다니던데 무슨 수로 이걸 구별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이 달라요 또.
어제 나경원이 꺼낸 그 정책 이슈 중에는 외국인 차별 차등 임금이 있어요. 네. 외국인 차등 임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노동자보다 조금 저임금으로 일할 네.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ILO에 가입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럼 ILO 그 조항만 우리가 탈퇴하면 되거든요. 탈퇴는 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 외국인 차등 임금에 대해서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그때 반대했었죠. 반대했어요. 그러면 외국인 차등 임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인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김문수와 나경원과 김문수가 확실히 달라요. 그렇네요. 네. 그럼 이런 차이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리 자유파의 이념에 맞냐? 이렇게 우리가 판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파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도 김문수와 나경원과 김문수는 몇 가지 점에서 확실한 정책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완도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되면 나경원이 김문수의 선대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네. 나경원이 되면 김문수가 나경원의 선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파가 하나가 돼서 가는 전통을 이 두 사람이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평론가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김문수 캠프는 사실 초반에 선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선을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적인 행보나 메시지를 그동안 많이 내왔던 것 같고요. 네네. 나경원 캠프는 후발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캠프의 인선이나 사람들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어제 나경원 의원이 무슨 드럼통에 들어가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예. 이재명 뭐 비판하는 건데 예. 드럼통 들어가도 굴복 안 하겠다. 예. 조금 더 약간 전통 보수 쪽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이런 교차되는 분위기가 앞으로의 한 1, 2주간의 이 1차 경선에서 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까요, 박사님? 당연하죠. 네. 왜 조폭 영화에 보면 가끔씩 저희 조폭들이 드럼통에 누구 맞아요. 넣어가지고서 뭐 물 속에 수장시키기도 하고 막 영화 신세계에도 나옵니다.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주의의 뭐 극단적 자살로 경찰에서는 정리를 했지만 네.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 극단적 이 선택 사안들이 뭐 6, 7명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영화적 상상력을 패러디해서 드럼통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나경원의 그 표현은 내가 죽더라도 또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재명과 맞서 싸우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은 지난 4개월 동안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광장에서의 헌법 탄핵 저지 투쟁을 함께 했고 그 유대감이 좀 있죠. 그 네. 연장선에서 지금도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캠프는 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그런데 샴페인 일찍 터뜨릴 수 있어요. 뭐 이재명이 쪽은 샴페인 지금 터뜨려도 문제 없어요. 이미 쟤는 뭐 샴페인 마시고 난리 났잖아요. 네, 샴페인 네. 먼저 터뜨려도 상관없는 게 저건 자신의 독자적 기반이 있으니까 네. 샴페인 좀 마신다고 해서 뭐 갑자기 김경수한테 뒤집어지고 그럴 일은 없죠. 없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는 자기 독자적 기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그런데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그것도 아주 엉뚱하게 잘못 터뜨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윤 어게인 이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한 실수이거나 또는 매우 심각한 전략적 노선 설정의 오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네. 그리고 이걸 빨리 만회를 못했어요. 이게 지난 주말에 터졌는데 네.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며칠 동안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후보의 적극적 움직임이 맞아요. 없어요. 이슈나 메시지가 안 나왔죠. 선거판에서는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돌아다니고 캠프에 수백 명이 일을 해도 후보가 얘기하는 거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변인 논평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사실은. 없어요. 네. 후보가 잘못한 것은 후보가 덮어야 돼.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현장감이 떨어지는지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지금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또는 이걸 덮어서 넘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액션을 지난 며칠 동안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1등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지금 예컨대 뭐 여러 언론에서는 김문수가 1등이고 나경원이 4등으로 보도를 하던데 그거 나경원이 1등 되고 김문수가 4등 되는 게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나 또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이 정치 상황이 매우 역동적이다. 그래서 어느 후보도 안심하지 마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 윤어게인과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박사님 먼저 보내드리고 오늘 박사님과 나눈 대담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분석하는 시간 추가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성국 박사님 함께 해주신 덕분에 어디서도 듣기 힘든 속 시원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경선이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주자들이 난립하면서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배신자라고 부를 만한 한동훈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결코 분열을 야기하지 않겠다. 현재 단계에서는 김문수 좋아하는 분들은 김문수 찍으면 되고 나경원 좋아하는 분들은 나경원 찍고 홍준표 좋아하는 분들은 홍준표 찍으면 돼요. 중요한 건 4명으로 압축된 2차 경선에서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뭉쳐야 산다라는 거. 그 대상이 김문수가 되건 나경원이 되건 한 사람이 1차에서 50% 이상으로 깔끔하게 경선을 끝내버려야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우파 대통합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내가 결선 가서 뭐 어떻게 뒤집어 본다, 바람 일으킨다, 뭐다 하는 한동훈 같은 배신자들의 준동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진지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의 소식을 좀 정리해드리면 사실 확인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요. 그라운드 C 김성호 대표님 지난 탄핵 국면에서 정말 혁혁한 역할을 했죠. 나경원 의원의 연설 행사에 참석한다라고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맹활약했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좌파와 개딸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김계리 변호사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도 나경원 의원 캠프에 합류한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 소식은 아직 뉴스로 나오지는 않았고 댓글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께 먼저 전달해 드리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팩트 체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내일자 장예찬의 정치펀치에서 또 집중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는 고마운 분들 소개 한 번만 짧게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서 다른 분들도 정치펀치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광동 침향환 소개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면역이 약해질 때 중장년 건강 고민에 딱 맞는 광동 침향환을 소개해드립니다. 광동제약에서 침향과 최상급 녹용 등을 황금 배합해서 직접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분들을 위한 2+2 특별 혜택도 있습니다. 2박스 60판을 구매하시면 2+2 총 120판에 광동 산양산 프리미엄 진액, 광동 침향 캔디까지 특별 사은품 와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드린다고 합니다. 벌써 누적 판매액만 1000억이 넘은 국민들에게 검증된 건강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배우 김영철 씨가 추천하는 광동 침향환 1833-4544로 전화해서 혜택 받으시고 건강하게 조기 대선 국면 함께 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는 광동 침향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오늘이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남아있죠.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별도의 독자 후보로 보수통합 단일화에 참여하는가, 그런 부분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은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미국의 관세 전쟁을 잘 극복해서 국민들에게 성적표를 잘 받아야, 그래서 지지율이 한 2자릿수 이상은 나와야 단일화를 하니 많이 하는 환경이 열릴 거고요. 만약 국민의힘의 경선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 윤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 경선 후보가 김문수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힘이 한 사람한테 빡 실린다면 상대적으로 한 달 뒤에는 한덕수 바람이라고 할까요? 한덕수 대박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질 수 있겠죠. 이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우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에 마음에 드는 후보 없다, 국민의힘 경선 못 믿겠다 이러고 손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본다? 바로 배신자 한동훈이 제일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경선 참여 포기가, 여론조사 전화 포기가 지금 저 낯짝도 두꺼운, 다른 건 더 두꺼운 한동훈에게 이득을 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힘 경선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디님, 이게 시청자들 보기에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라 한동훈 사진은 빨리 좀 제가 내려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 눈치 빠른 센스 있는 피디님이 빨리 저 영상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동훈이 만약 국민의힘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최종 후보가 되거나 최종 2인 경선 안에 들게 되면요, 누가 제일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일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바람이다 나팔을 불어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된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거다 라고 윤 대통령님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저 청년들을 뜨겁게 안아주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한동훈은 안 되게끔 결국에는 4인 경선으로 갔을 때 힘을 모아야 한다. 그때 가서는 김문수가 이게 더 낫고 나경원이 이게 더 낫고 홍준표가 이게 더 낫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4인 경선에 가서는 만에 하나 1대1 2인 경선으로 간다면 그때는 정말 나의 호불호를 다 버리고 한동훈을 저지시키고 한동훈을 막을 수 있는 후보한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우리가 언제든 그 준비를 하고 있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끼리 김문수 욕하고 나경원 욕하고 홍준표 욕하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 한동훈 잘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분들 김문수 응원하고요, 나경원 지지하는 분들 나경원 응원하고요, 홍준표까지도 지지하는 분들 홍준표 응원하시면 돼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고 헐뜯으면 결국 나중에 한 사람한테 어차피 몰아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배신자 한동훈한테 줄 거 아닌데 우리끼리 감정의 앙금이 남잖아요. 그게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나쁜 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만 아니라면 각자가 응원하는 후보 열심히 지지해주고 4인 경선으로 압축되면 그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집단 지성으로 또 여러 보수 정치인들과 스피커들의 이 토론을 통해서 하나를 딱 정해서 힘을 몰아주자 라는 말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또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내기가 어렵다면 최근에 한남동 관저를 다녀온 보수 진영 최강의 스피커로 떠오른 전한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뭔가 길라잡이가 되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치펀치에서도 그렇고 다른 어느 방송에서도 누구를 섣불리 지지하지도 섣불리 비판하지도 않는 겁니다. 다만 배신자가 국민의힘의 주인이 되고 보수 진영의 주인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배신의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괴롭혔던, 결국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또 탄핵시킨 배신의 정치는 더 이상 보수 진영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한 공통점만 갖고 있으면 저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누구 편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4명이 정해질 때까지는 그 누가 됐든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을 칭찬만 해주고 띄어만 주면서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배신자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절차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막 어거지로 띄워서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국민 다수가 한덕수 총리를 원한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막 디스하고 그럴 필요는 또 없어요. 누가 되었든 한동훈만 아니라면,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주도한 배신자들만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정통 언론의 역할, 아시아투데이 TV 같은 보수 유튜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핵 이후에 상처받고 실망한 마음으로 구독도 끊고 실시간 시청도 예전보다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시 아시아투데이 TV를 구독해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만 윤어게인의 구호에도 더욱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힘이 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모래알이 되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방송되는 아시아투데이 TV 생방송들 많이 봐주시고 힘을 몰아주셔야 됩니다. 사실 일반 개인 유튜브와 다르게 언론사 채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제된 이야기를 종편 이상으로 잘 전달해드리는 거의 유일무이한 채널이 바로 아시아투데이 TV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시아투데이를 미국의 트럼프 시대를 만든 폭스 뉴스처럼 키워주고 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좌파들에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채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운동과 좋아요운동, 홍보하기 운동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그게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어게인 정신을 더욱더 지키고 널리 퍼뜨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실천이고 행동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의 전략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재명은요,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붙여서 돈을 엄청 쓰고 있어요. 11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자기의 과격하고 강성인 이미지 버리려고 어디 이쁜 카페 같은 데 섭외해서 니트 입고요, 밝은 옷 입고요, 따뜻한 색감으로 이재명 저 과격한 사람 아닙니다, 강성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엄청 시도해요. 그리고 이재명은 민주당 경선 하나만 하잖아요. 이번에 룰도 이재명 마음대로 다 정했잖아요. 새로 김두관이 불출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김동연이나 김경수나 이재명이랑 제대로 맞붙어 싸울 수 있을까요? 김동연, 김경수의 목적은 뭘까요? 착한 2등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싸우지 않는 착한 2등. 그래서 김동연은 경기도 지사 공천 한 번 더 받게 해주세요. 이거 하려고 대선 경선 나오는 거고요. 김경수는
이재명한테 눈도장 찍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들이 다시 민주당 당을 한번 먹어보겠다. 당권 주자가 되어보겠다. 이런 노림수로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얼마나 오만한지 민주당 경선 기간 내내 언론사 인터뷰도 안 하겠대요. 아니,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생방송을 하면, 언론사와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면 꼭 사고를 치거든요.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귀에 이어폰 뽑으면서 예의가 없다고 성질내던 모습. 얼마 전 경북의 산불 피해 현장 방문해서 주민이 계속 항의하니까 그 많은 카메라가 깔려있고 생중계를 하는데도 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게 이재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지금 계속해서 생방송 노출을 피하고 라이브에 나오지 않고 본인의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 온화한 척, 부드러운 척, 따뜻한 척 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 생중계로 이재명을 따라붙어서 그 빈틈을 후벼 파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나올 때마다 그 재판 현장에서 스피커로 그거 트는 분 있죠. 도련님! 막 외치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재명이 멘탈 타격을 엄청 입는데요. 이재명 표정이 안 좋아지고, 이재명이 돌발 발언, 원래 자기 성질을 막 그렇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포착해서 그 순간 포착 장면을 국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 온라인에 퍼뜨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의 24시간을 밀착 중계하겠다, 생중계하겠다라는 각오로 따라붙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잘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이재명을 보여주는 채널들을 우리가 구독하고 후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당이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맞춰서 전략적으로 이재명의 빈틈, 약점을 공략할 때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크리미님이 지금 댓글로, 크리미님, 손가락 애국합시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투데이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는 것, 중요한 기사마다 댓글을 선점하는 것, 좋아요 눌러주고 공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손가락 애국입니다. 좌파들은, 개딸들은 눈이 시뻘개져서 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온라인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의 선대본부장이다, 선대위원장이다 라는 각오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3지대 변수가 있죠. 유승민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낙연이랑 손잡는다 하거든요. 그리고 개혁신당에 이준석이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의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이런 제3지대를 굳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 몸집만 부풀려 주는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하면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이 우선이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퉁치면 돼요. 벌써부터 단일화 할 거다, 단일화 해야 된다, 단일화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아쉬워서 손 내밀면 거기 몸값만 더 비싸지는 거예요. 유승민, 이낙연, 이준석 몸값만 더 비싸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선출되면 이재명과 죽어라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윤어게인 후보로 전선이 단순화될 겁니다. 이렇게 1대1 구도를 만들면 제3의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급격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제3의 후보들이 바깥에서 완주를 할지 말지, 단일화를 할지 말지 먼저 언급하면서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것까지도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이 새로운 빅데이가 될 겁니다. 왜 매주 월요일이냐? 여러분, 월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서 형사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강렬한 메시지, 하나도 전혀 기가 죽지 않은 당당한 메시지가 매주 월요일마다 정치권을 뒤흔들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발작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국민의힘 후보들도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월요일 형사재판에서 내놓는 메시지를 이길 만한 스피커 파워가 아직은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월요일 메시지가 진짜 중요하다. 이 월요일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와 코드를 맞추느냐. 은연중에 윤어게인의 심중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결국 국민의힘의 경선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이고, 대선 구도에 있어서도 단순히 안티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잘못한 게 뭐냐? 민노총 때려잡고 간첩 때려잡고 반국가 세력 척결한 게 잘못이냐? 이 구도의 이슈가 붙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선점하고 우리가 이슈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국민의힘 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대담을 나눴던 장예찬의 정치펀치.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언제든 배신자만 막는다는 일념으로 우리는 다 뭉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비법은 뭐냐?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지지자들이 서로 욕하지 말자. 서로 잘하는 이야기만 하자. 그래야 나중에 무리 없이 합칠 수 있다라는 비결까지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게 윤어게인 정신을 지키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배신자를 막겠다는 최우선 과제로 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과 또 국민의힘의 여러 분위기 하나둘 또 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홍보와 댓글로 아시아투데이와 장예찬의 정치펀치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폐하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